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정지준 기자입니다. 네, 토트넘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단장도 없고 감독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서 팬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토트넘 현지 팬들은 레비 아웃을 외치며 그동안 이제 팀을 이끌었던 레비 회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의 대행의 대행까지 온 상황인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진으로 경질됐고 스텔라니 코치가 대행을 맡으면서 팀을 꾸렸지만 뉴캐슬전에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면서 경질이 됩니다. 이후 메이슨 코치죠. 토트넘에서 뛰었던 메이슨 코치가 지금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맨유전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면서 만약에 맨유가 빡빡한 일정 속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또 한 번 패배할 수 있는 위기였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간신히 무승부 승점 1점을 따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지 팬들은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요. 레비 회장이 좀 빠르게 감독 선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그다음에 인디펜던트의 최신 독점 보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토트넘이 지금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레비 회장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독이 없는 팀 첼시와 토트넘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첼시는 나겔스만 감독과도 연결이 됐다가 나겔스만 그다음에 엔리케 감독이 일단은 철수가 됐습니다. 그 후보군에서 제외가 됐고 현재로서는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로 부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겔스만은 토트넘 행을 원한다라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 축구에서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의 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겔스만이 첼시 감독 부임 경쟁에서 제외됐다. 그의 마지막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나겔스만은 더 이상 첼시와 대화를 나누지 않을 계획이고 엔리케 감독도 감독 후보에서 이탈했다. 감독 쪽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나겔스만 감독과 엔리케 감독이 이탈하면서 첼시의 가장 유력한 감독 후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그러니까 토트넘을 이끌었던 감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 보도도 보겠습니다. 첼시 수뇌부는 포체티노 감독을 꾸준하게 주시해왔고 차기 감독으로 상당히 유력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을 이끌었던 포체티노가 첼시로 향하고 첼시와 연결된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을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겔스만의 첼시 차기 감독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고요. 첼시는 나겔스만 감독이 거물구 선수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다. 물론 라이프치히나 이런 데서 상당히 젊은 지도자로서 전술적인 능력을 입증한 감독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약간 좀 실패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클럽의 슈퍼스타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베테랑 골키퍼이자 클럽의 주장인 레전드죠. 마누엘 노이어와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TZ 보도도 좀 보겠는데요. 지난 시즌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죠.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가졌고 그가 바르셀로나로 떠난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나겔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B클럽에서 선수들을 장악하는 또 슈퍼스타들을 장악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최근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고 슈퍼스타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첼시가 이런 좀 거물급 선수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나겔스만에 대한 아쉬움을 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겔스만 감독 역시 첼시 감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협상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첼시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일단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 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라붙는데요. 독일 빌트의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 감독직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는 이제 첼시가 아니라 토트넘의 옵션을 고려 중이다. 만약 토트넘이 조건만 맞춘다면 나겔스만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 곧바로 토트넘 감독직을 수락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유력지의 빌트의 보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보도였고요. 또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최우선 감독 후보이며 구단은 이를 위해 여름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궁금해지는데요. 영국 인디펜던트의 미겔 델라니 기자,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또 유력지의 보도입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차기 감독 선임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팬들의 비판을 워낙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전을 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기 전에 나겔스만 감독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이 아직 5위, 그러니까 4위, 5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4위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을 좀 빠르게 데려와서 좀 분위기 반전을 시키고 싶어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의 결정적인 권한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 행에는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전권, 그동안 토트넘의 거쳐왔던 감독들의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이 뭐였냐면 레비 회장이라든가 수뇌부의 좀 입김이 좀 이적 시장에서 좀 세다, 권한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겔스만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대한
전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비 회장은 일단 나겔스만을 설득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 그를 얻지 못하면 페여노르트의 슬롯 감독이 다시 주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고 또 레비 회장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나겔스만 감독 협상을 레비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라티치 단장이 없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 유력지죠. 디 애슬레틱의 공신력이 높은 1티어기자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이야기입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팀을 떠난 후 레비 회장이 직접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겔스만 감독과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여노르트의 슬롯 콤파니 엔리케 감독도 후보군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팬들의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 레비 회장이 반전을 위해 후임 감독 작업을 직접 그리고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제 파라티치 단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티 풋볼 그룹 출신의 경영가죠. 스콧 먼을 영입했고 구단에 또 앤디 스콜딩이라든가 그레타르 스타인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구단 일에서는 조금 멀어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선임한 이유가 파라티치 단장을 대체하기 위함이고, 일단 레비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협상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구단 내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나겔스만 감독 협상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겔스만 감독에게 토트넘 행을 추천한 랄프 랑닉, 맨유를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라이프치히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 또 단장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랄프 랑닉은 이 게겐프레식의 창시자, 뭐 클롭이라든가 나겔스만 이런 감독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줬던 인물이고요. 랑닉의 최근 인터뷰는 나겔스만 감독의 토트넘 부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랑닉과 나겔스만은 라이프치히에서 함께 했고요.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뭐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전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랑닉 감독 지금 현재는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맡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클럽이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경기장, 그러니까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이죠,를 보유하고 있고 최고의 훈련 시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클럽을 운영해온 레비 회장도 있다. 축구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겔스만 감독에게 토트넘행을 추천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끈끈하고 좋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나 독일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토트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ESPN이라든가 스카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얀 아게 피오프르트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나겔스만 감독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또한 스포츠 디렉터 상황을 정리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지금 파라티치 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랑닉 감독 역시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스포츠 디렉터의 부재다.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원한다면 스포츠 디렉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랑닉 감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행을 추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이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해리 케인입니다. 최근에 뉴캐슬전에서 대패를 당했을 때 사진인데요. 해리 케인의 표정에서 정말 힘들다라는 표정이 느껴지는데, 이로써 뭔가 해리 케인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영국 현지의 분석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이제 사이트죠. 스퍼스 웹에서는 케인은 토트넘을 위해 그의 커리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지만 그는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 자격이 있다. 현실적으로 토트넘에서 우승은 어렵다. 그는 더 최고 단계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고 그가 크리스탄 에릭슨과 함께 맨유에서 뛰는 것을 보는 것은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현재 토트넘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바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레비 회장이 이제 케인을 잡을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적료로 1억 파운드를 책정했다라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케인에 대해서 절대 판매 불가를 선언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참패를 당하면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또 없어지면서 레비 회장이 케인에 대한 가격표를 부착했고 맨유가 이 금액표를 보고 또 협상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최근 맨유와의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에릭센과 케인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진인데요. 뒤에 손흥민 선수 사진도 있죠. 어쨌든 토트넘 원정에서 케인을 위한 노래를 맨유 팬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 토크 스포츠 보도고요. 맨유 원정 팬들은 케인 6월에 보자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이 또 곧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맨유 팬들의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토트넘에 집중하고 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맨유 팬들의 노래를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맨유 팬들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라프의 보도를 또 보겠는데요. 케인이 올여름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맨유는 그의 영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고 아까 한 1억 파운드 정도의 가격표가 책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케인의 이적료와 레비 회장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처리할지 파악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가 케인을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호날두가 떠났고 맨유에 지금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르시알이라는 공격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높은 클래스의 공격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레베 회장의 협상의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협상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보도입니다. 에릭 테너 감독이 케인을 원하고 있지만 맨유는 토트넘의 레베 회장과의 게임에 관여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맨유는 2008년 이적 시장 마감일에 베르바토프죠.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 선수를 영입한 이후 단 한 번도 토트넘 선수를 영입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토트넘은 맨유에게 베르바토프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맨시티가 아부다비 그룹에 인수되면서 베르바토프 이적료를 높이자 레베 회장은 베르바토프를 매각할 계획을 생각했고 결국 경쟁자인 맨유가 그를 영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레베 회장의 그런 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악명이 높죠. 이런 협상에 대한 기술들이.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2008년 그러니까 베르바토프 이후에는 어떤 협상이라든가 뭐 선수를 영입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케인을 영입하는 이 과정이 맨유 입장에서 상당히 뭐 영국 현지 표현은 이렇습니다. 진절머리가 날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케인을 지키고 나겔스만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영국 토크 스포츠에서는 나겔스만 감독이 부임하면 어떻게 팀이 바뀔지를 분석하면서 예상 라인업을 전달했습니다. 본래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즐겨 쓰는 나겔스만 감독이지만 미넨과 결별하기 1개월 전부터는 백스리, 그러니까 3백을 사용했다. 콘테 감독의 3백의 왼쪽 스토퍼로는 벤 데이비스를 활용했지만 다이어 로메로 좀 의외죠. 에메르송이 조합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센터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그러니까 오른쪽 스토퍼를 좀 활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원에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스마 이렇게 좀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좀 탄탄한 중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좌우 측면에는 우도지와 쿨루셉스키가 낙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도지는 이제 아마 토트넘이 지금 윙백들 페리시치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레프트 윙백을 원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도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를 좀 공격적으로 아니라 좀 윙백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윙백으로 좀 활용하면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좀 지원 사격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최전방은 이제 손흥민과 케인인데요. 아무래도 나겔스만 감독이 만약에 토트넘에 부임을 하면 케인의 잔류를 설득하는 상당히 유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 케인이 잔류를 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나겔스만 감독이 오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 레뷰 회장이 최근에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 행을 원하고 있고 만약에 레뷰 회장이 좀 그동안의 그런 기조를 좀 벗어나서 이적 시장의 전권을 나겔스만 감독에게 만약에 부여를 한다면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토트넘에 오는 것이 상당히 유력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유력지들을 가지고 독점 보도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는 풋포트 정지훈 기자였고요. 앞으로도 한준 TV를 통해서 토트넘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